2022년 2월 24일 블라디미르 푸틴은 러시아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며칠, 길어야 몇 주 안에 무너질 거라 생각하며 일이 쉽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푸틴은 틀렸고 4년이 지난 지금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푸틴은 러시아의 100%를 파괴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1%를 얻기 위해 나라의 군사적 명성과 자신까지 완전히 불태워버렸죠. 작아 보이는 숫자죠. 하지만 그게 바로 푸틴의 침공 첫 해 이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겨우 빼앗은 전부입니다. 푸틴은 끝날 기미도 보이지 않는 전쟁에 러시아 국민 126만 명 이상을 희생시켰습니다. 1% 숫자가 어떻게 나왔고 러시아의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기 전에 잠시 과거를 돌아보겠습니다. 2022년 2월 24일로 돌아가겠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그날 러시아의 가장 전개 부대 출신을 포함한 20만 명의 병사들을 우크라이나로 보냈습니다. 이날은 우크라이나의 참혹한 날이었습니다. 러시아군은 북쪽, 동쪽, 남쪽에서 진격해 수천 대의 장비를 동원했고 수십 대의 항공기와 미사일을 동원한 공습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정역 침공이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키이우가 사흘 만에 함락되고 서방이 눈치채기도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장악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침공이 시작되자마자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러시아는 잘 해냈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은 우크라이나 돌파로 푸틴에게 침공 중 최고의 성과를 안겼습니다. 물론 며칠이 몇 주가 몇 달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2022년 대부분 동안 러시아는 빠르게 진격해 한때 키이우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푸틴이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우크라이나가 방역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움직임에 맞서고 푸틴의 오만함을 이용해 우크라이나군은 키이우 지역에서 러시아군을 몰아내는 데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푸틴이 하르키우와 체르니히우 지역에 보냈던 병력도 제거했습니다. 오데사를 성공적으로 방어했지만 2022년 말까지 러시아가 가장 큰 성과를 거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마리우폴과 돈바스 대부분, 자포리자주 일부 주요 지역도 점령당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실패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몇 주 만에 무너질 예정이었지만 2022년을 버텼습니다. 결국 푸틴이 이룬 것은 러시아가 그 이후로 미미한 성과만을 거두고 있는 전쟁의 토대를 마련한 것뿐이었습니다. 2022년 말하니 그 전부터 일부 세계적 군사 싱크탱크는 이미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철저한 실패로 봤습니다. 러시아는 첫 해가 끝날 때까지 전사하거나 부상당한 병력이 10만 9천 명에 달했습니다. 2022년 4월 초부터 왕립합동군사연구소는 러시아의 지적 실패와 어설픈 침공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푸틴은 러시아 군대의 형편없는 물자 계획, 부족한 통신 능력,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막대한 인명피해를 드러냈습니다. 2022년 말로 넘어가면 애틀랜틱 카운슬도 이러한 의견에 동조하며 러시아의 침공 실패를 지적했습니다. 다니엘 프리드는 매체를 통해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푸틴의 도둑질과 기만으로 이루어진 부패한 체제가 러시아 군대를 텅 비게 만들었고 러시아 사회 전반에 냉소주의를 남겼다. 러시아가 어느 정도 성과를 냈지만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파괴하지 못했습니다. 곧 알게 되겠지만 2022년 이 러시아와 그 재앙적인 침공에 있어 가장 좋은 시기였습니다. 러시아가 그 첫 해 이후로 거둔 보잘것없는 성과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고작 1.4%에 불과합니다. 곧 그 수치를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먼저 이상하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언론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약 20%를 통제한다고 보도했으며 이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는 대략 그 정도 약간의 오차를 감안해도 맞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런 보도에서 종종 설명하지 않는 점은 이 영토의 대부분이 우리가 이미 실패라고 결론 내린 침공 첫 해에 얻었거나 혹은 일부는 푸틴이 전면전을 시작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점령한 지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크림반도를 보겠습니다. 러시아는 2014년에 크림반도를 불법적으로 합병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고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더럼 대학교에 따르면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5% 미만을 차지합니다. 이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 실제로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가 전체의 약 15%에 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4년간의 전쟁 끝에 푸틴 기대보다 훨씬 낮은 점령률을 보이고 있어 그의 결정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드러납니다. 다시 1.4%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유나이티드 44 미디어는 2023년 초부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전개에 대해 유용하게 요약합니다. 그해 러시아는 약 600제곱킬로미터, 즉 약 231제곱마일의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미미한 성과는 2023년 우크라이나의 방역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이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겨우 0.1%에 불과합니다.
러시아는 그 성과를 얻기 위해 25만 3천 명의 병력을 소모했습니다. 2024년 러시아는 약 3,500제곱킬로미터의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하며 더 나은 성과를 냈습니다. 이는 약 1,350제곱마일, 즉 대략 국가 전체의 0.5%에서 0.6%에 해당합니다. 2023년에 비해 최소 5배는 나아졌지만 러시아는 거의 2배의 병력을 잃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43만 1,000명의 러시아 군인 이 우크라이나 방어에 쓰러졌습니다. 2025년 이 도래했고 러시아에겐 2022년 이후 최고의 해였습니다. 하지만 푸틴은 그 사실에 대해 흥분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군이 2022년에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15%를 점령했지만 2025년에는 고작 0.7%에서 0.8%만 점령하는 데 그쳤기 때문입니다. 이는 침공 첫 해에 비해 20배나 적은 영토로 총 4,500제곱킬로미터, 즉 약 1,737제곱마일에 해당합니다. 푸틴의 야망을 위해 거의 존재하지도 않는 이 성과를 얻는데 또 다른 41만 8천 명의 러시아 군인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푸틴이 이런 성과를 얻기 위해 희생시킨 것은 이 군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러시아 자체를 망쳐놓았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와 함께 하시면 푸틴이 러시아를 어떻게 망쳤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모든 것을 정리해 봅시다. 2023년 초부터 2025년 말까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겨우 8,600제곱킬로미터, 즉 3,320제곱마일만을 점령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언급한 1.4%에 해당합니다. 이 영토를 점령하기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은 러시아 군인 110만 2천 명을 희생시켰습니다. 다시 말해 러시아는 지난 3년 동안 우크라이나에서 얻은 일, 제곱마일마다 거의 332명의 군인을 소모한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런 대가도 없이 자신의 나라를 완전히 불태운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더 넓게 보면 푸틴의 전쟁에 희생된 것은 군인들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 군 전체가 잃어버린 엄청난 양의 장비 때문에 심각하게 무력화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무부에 따르면 푸틴이 침공을 시작한 이후 러시아는 1만 1,700대가 넘는 전차를 잃었습니다. 2만 4,000대가 넘는 장갑차가 파괴되었고 여기에 3만 7,600문이 넘는 포병 시스템, 1,300개의 방공 시스템, 430대가 넘는 항공기와 거의 350대에 달하는 헬리콥터도 잃었습니다. 한때 두려움의 대상이던 러시아 흑해 함대는 철수했고 3분의 1 이 우크라이나 미사일과 드론에 파괴됐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3년간 우크라이나에서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대신 푸틴이 이룬 것은 러시아가 쇠퇴하는 군사 강국임을 전 세계에 보여준 것뿐입니다. 또한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실패한 모든 것에 투입된 막대한 재정까지 고려하면 러시아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그 이야기에 앞서 이런 인사이트가 필요하다면 더 밀리터리 쇼 구독해주세요. 러시아가 푸틴의 침공 지원을 위해 공공자금 수십억 달러를 투입한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여기엔 약간의 반전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고 먼저 공식 수치에 집중해 봅시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전쟁 중 러시아의 연도별 공식 전쟁 예산을 강조합니다. 2022년에는 러시아가 1,020억 달러를 지출했고 2023년에는 1,090억 달러, 2024년에는 1,490억 달러, 그리고 2025년에는 약 1,500억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스크바 타임즈는 2025년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며 러시아가 실제로는 1,688억 달러를 지출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두 언론 모두 러시아가 2026년에도 1,610억, 1,670억 달러를 추가 지출할 것에 동의합니다. 이것들은 러시아에서 얻을 수 있는 공식적인 수치들이며 이미 이 수치들만으로도 푸틴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난 침공의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푸틴의 침공이 시작된 시점부터 2026년 말까지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의 수치가 정확하다면 러시아는 군사 분야에 약 6,770억 달러를 지출하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는 이 돈이 모두 침공 자금이 아니라고 주장하겠지만 그래도 이는 2022년 침공 예산 800억 달러를 훨씬 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2026년 말까지 러시아는 이른바 특별 군사작전에 처음 의도했던 것보다 거의 8.5배나 더 많은 돈을 쓰게 될 것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러시아의 지출은 약 4,08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그 기간 동안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의 1.4%에 해당합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공식적으로 점령한 일 제곱마일마다 무려 1억 2,289만 달러를 썼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리에게 밝히는 지출과 실제로 지출하는 금액은 완전히 다릅니다. 침공이 시작된 이후 공식 지출만 해도 5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 방위산업체의 생산 확대를 위해 국영은행 대출 등 수천억 달러가 숨겨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 보도입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2025년 한 해만 비밀 대출이 2천억 달러를 넘으며 러시아 국방 지출이 약 3,500억 달러로 급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5천억 달러가 넘는 지출이지만 러시아가 공개하지 않은 부분까지 감안하면 그 규모는 훨씬 더 커 보입니다. 여러 다른 언론들도 러시아가 전쟁에 쓴 실제 지출이 공식적으로 밝힌 금액보다 훨씬 많다는 같은 현상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2월 5일 TVP 월드는 독일 해외 정보기관의 주장을 보도했는데 러시아 국내 총생산 GDP의 10%에 달하는 금액이 현재 전쟁에 쓰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돈의 상당 부분은 비밀리에 지출되고 있으며 러시아 군대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의 잠재적인 전투에 대비해 필사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독일은 숨겨진 지출까지 감안할 때 2025년 한 해에만 러시아의 지출이 2,500억 유로, 즉 약 2,9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 수치가 유나이티드 44 미디어가 언급한 비밀 대출 메커니즘을 반영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러시아의 전쟁 지출이 5천억 달러에 달했을 수도 있습니다. 크레이그 케네디는 sabstek에 올린 내비게이팅 러시아 칼럼에서 러시아의 숨겨진 전쟁 부채도 폭로했습니다. 그는 푸틴이 예산 외 부채로 침공을 이어왔으며 이 부채는 유나이티드 24 미디어가 언급한 국가 주도적이고 은밀한 전쟁 자금 조달 방식으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케네디가 지적한 러시아 기업 대출에 이상 현상이 있습니다. 2022년 이후로 그 이상 현상은 4,460억 달러에 달하는 대출 급증으로 이어졌으며 이 중 거의 대부분이 무기 제조업체와 같이 러시아의 전쟁 노력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기업들에게 제공되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이러한 대출을 종종 자기 자신에게 러시아에서 금리가 21%까지 치솟았던 시기에도 제공해왔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공식적인 전쟁 지출뿐만 아니라 침공을 계속하기 위해서만 이루어지는 모든 은밀한 대출들로 인해 자신의 나라를 금융 붕괴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케네디는 국가가 은행에 막대한 문제성 전쟁 대출을 떠안겼다고 했으며 총성이 멈추고 방위 계약이 취소되면 많은 대출이 부실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합치면 공식적으로만도 2025년 이 끝날 때쯤에는 최소 5천억 달러가 넘는 돈이 쓰였고 전쟁이 끝나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대출이 거의 5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것은 러시아를 파괴할 것입니다. 푸틴은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러시아가 얻히는 머니가 얻은 우크라이나의 1.4%를 위해 러시아 경제를 망쳐놓았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관련 지출을 설명합니다. 아직 북한과 이란 요소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두 나라는 러시아에 많은 군사 장비를 보냈고 북한은 병력도 지원했습니다. Forces News에 따르면 최대 1만 4천 명이 파병됐고 이 중 6천 명이 이미 사망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은 러시아가 이 모든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입니다. 금, 식량, 심지어 암호화폐까지 이란과 북한에서 물자를 구매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공식 기록에 남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러시아의 공식 군사 지출이나 방산업체에 제공된 대출에도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 국가 기밀을 거래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란과 북한은 핵무기를 원하지만 러시아는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자신이 알고 있는 일부 정보를 이 두 나라가 제공할 수 있는 것과 맞바꿔 쓸지 궁금해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실제로 유라미돈 프레스는 2025년 11월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유출된 문서에 따르면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650만 발의 탄약 대부분이 러시아의 군사 기술로 대가를 치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래의 가격을 매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분명한 것은 러시아가 병력과 장비 확보를 위해 핵 보유국 영향력 일부를 내주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전쟁 중 러시아가 이란과 북한에 얼마나 무엇을 제공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일부 정보는 나오고 있습니다. NK뉴스에 따르면 북한은 2025년 4월까지 제공한 군사 지원으로 러시아로부터 약 200억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같은 매체는 2025년 9월까지 북한이 러시아에 100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보냈다고 전했지만 러시아와 북한 간의 거래가 러시아에 유리하게 치우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데일리 NK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의 병력 파견만으로 연 5억 2,500만 달러 이상을 벌고 있습니다. 포시스 뉴스 기준 병력 1만 4천 명 적용 시 병사 1인당 약 3만 7,500달러입니다. 이번에는 이란 소식입니다. 미들 이스트 모니터가 2월 22일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란은 지난해 12월 러시아에 5억 9천만 달러 상당 미사일 제공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전에 이란이 러시아에 샤이드 드론을 제공한 것처럼 비슷한 거래들이 이미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지면 큰 금액이 되지만 우리는 일부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수는 러시아 공식 군사 지출이나 기업 대출 통계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러시아는 현재 군사 지출이 1조 달러를 훨씬 넘었습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러시아가 인력에 매달 약 30억 달러를 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서 매달 3만 명의 병력을 잃어 보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사망한 병사들에게만 약 1천억 달러를 썼습니다. 이는 자원자들에게 주는 높은 급여와 보너스 때문이며 모든 비용은 언급한 예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푸틴이 돈을 낭비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전략적 무능함도 더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돈은 모두 러시아 국민에게서 빼앗긴 것입니다. 푸틴은 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국민들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3년간의 전투 끝에 우크라이나 영토의 겨우 1.4%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이렇게 말하며 그저 일부분만을 보여줍니다. 3억 달러의 탄도 미사일 비용이면 현대식 병원, 12개의 학교, 수천 가구의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샤이드 드론에 쓰인 2억 5천만 달러는 50개의 유치원이나 1000대가 넘는 구급차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러시아는 기술, 금융, 투자에서 뒤처졌고 푸틴은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그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3년 넘게 우크라이나에서 전략적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러시아는 오히려 전략적으로 쇠퇴 중입니다. 사이퍼 브리프에 따르면 매달 수천 명의 러시아 군인이 우크라이나에서 사망해 러시아는 노동력 부족에 직면했습니다. 러시아의 경제 성장률은 2025년에 0.6%로 둔화되었고 2026년 말에는 겨우 0.8% A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러시아는 전쟁에 많은 자금을 사용해 자국민이나 수출 시장을 위한 생산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이퍼 브리프는 세계 100대 기술 기업 중 러시아 기업이 단 한 곳도 없다고 지적하며 러시아는 심지어 우주 경쟁에서도 중국과 미국에 한참 뒤처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영상 초반에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했는데 이 주장에 논쟁의 여지가 있나요? 며칠 만에 무너질 것으로 예상됐던 나라의 1.4%를 위해 100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실패한 전쟁에 1조 달러 이상이 쓰였고 앞으로도 더 들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경우 군사와 관련 없는 모든 산업과 공공 지출이 뒷전으로 밀려나면서 나라 전체가 경제적 멸종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 모든 희생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우크라이나가 방어에서 흔들릴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황은 훨씬 더 악화될 것입니다. 이것은 재앙적인 수준의 실패입니다. 이것이 블라디미르 푸틴의 진정한 유산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사라진 후에도 러시아는 전쟁 영향이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방금 전에 러시아가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동원되면서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한 일은 러시아를 향후 한 세기 동안 러시아를 불구로 만든 것이며 어떻게 그랬는지 알고 싶다면 저희 영상을 시청해 보세요.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The Military Show를 구독해 러시아가 치른 특별 군사작전의 잔혹한 덱에 대한 더 많은 분석을 받아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